등비수열에 합도한 공식이 있어요.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내가 어떤 테크닉을 갖다 쓸 거냐면 보자. 자,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었습니다. 이 수열은 당연히 첫 항은 A였고요. 공비는 R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R은 1이 아닙니다. R은 1이 아니에요. 공비가 1이면 그냥 A 이렇게 나열되겠지. 그러면 SN은 자, 등비 수열의 합일 거예요. n번째 항까지의 합이 되겠지.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렇게 n번째 항이 아니라 n-1번째 항, n-1, n번째 항 이렇게 갖다 썼어. 근데 얘네들 전부 다 더하는 게 등비수열의 경우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될 건데 자, 이거 양변에다가 나는 뭘 곱할 거냐면 공비를 갖다가 곱해버릴 거예요. 그럼 공비를 갖다 곱하니까 R, S, N이 되는데 그러면 우변에다가도 R, 공비를 곱할 건데 공비를 곱할 때에 전부 다 하나씩 곱해주면 되겠다. 이거 전체 R이 곱해지는 거고 분배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한테 R을 곱해. 근데 오른쪽 아래에다가 써줄게. R을 곱해. R을 곱해. 그 전에 것도 R이 곱해졌을 거고 이한테 R을 곱해서 A, R에 N-1이 될 거고 이한테 R을 곱해. 이한테 R을 곱하니까 A, R에 N제곱 이렇게 갖다 될 거예요. 그리고 변변 뺍시다. 자, 변 빼주니까 얘는 1SN, 얘는 RSN. 그러니까 1-R에 SN이 되고 빼니까 지워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을 거고 주의하세요.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1-R로 양변을 나눠주니까 위에는 A로 묶읍 1-R에 N제곱 나누기 1-R 이렇게 돼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에요. 얘는 증명 과정, 유도 과정도 중요해 이거. 유도 과정 중요하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몇 급수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다시 가르쳐줄게. 자, 위아래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도 똑같겠죠. A에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아래다가 마이너스를 곱합시다. R 마이너스 1 이렇게 갖다 써도 되고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비가 1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얘를 갖다 쓰고 공비가 1보다 작으면 보통 얘를 갖다 써 나는. 자, 그래서 얘는 언제다?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되고요. 만약에 공비가 1이에요. 그럼 첫 항 A, 두 번째 항 A, 세 번째 항 A, 마지막 항 n번째 항 A. 그럼 A가 몇 개? N개. 그래서 NA가 될 거예요. 됐죠? 이 경우는 언제?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되겠죠. 뭐 이거 뭘 외우니?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비랑 뭐가 필요해? 공식을 써먹으려면 공비, 첫항, 항의 개수. 공비, 첫항, 항의 개수. 자, 나도 보통 요거 많이 써 근데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외우셔야 돼요.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야. 항의 개수 나 그렇게 외우거든.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569번에 괄호 1번 볼게요. 569번에 괄호 1번이에요. 자, 첫 항이 2래요. 문제에서 얘기했고요. 공비가 3이래요. 첫 장부터 6항까지 합 S6를 구하래. 해보자. 공비가 3이다. 3-1분의 A의 3의 항의 개수 빼기 1.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2 약분되죠? 3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570번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공식을 쓰려면 뭐가 필요한가 보세요. 570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571번 볼게요. 바로 1번 봅시다. 뭐가 필요해? 방금 봤잖아. 첫항, 공비, 항의 개수 3개가 필요해. 자, 지금 괄호 1번에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024분의 1이에요. 생각하고 하면 돼. 얘네들에 대한 총합은 딱 보니까 얘네들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야. 아, 등비 수열의 합이면 분수 형태인데 공비가 2분의 1이야. 공비 2분의 1, 첫항 2분의 1, 항의 개수는 얘가 2의 10제곱이거든요. 그래서 10개예요. 합시다. 1 마이너스 공비, 첫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계산하시면 되고요.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024분의 1이 돼요. (572번) 봅시다. SN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일반항 AN 구하래요. 일반항 찾으래요. 일반항 찾아보자. 일반항 똑같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SN 나왔는데 AN 찾을 때는 첫 번째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세요. S1은 1이야. 그게 A1이야. 이건 무조건이에요.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n이 2 이상이었을 때는 AN은 SN-SN-1이고 SN 2의 n제곱 마이너스 1 S의 n-1 2의 n-1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1이어서 지워질 거고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인데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항상 뭔가 묶을 때는 야 니네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을 묶을 때 뭐로 묶어? 뭐로 묶어 이거? x제곱으로 묶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묶을 때 뭐로 묶냐면 차수가 낮은 놈으로 묶으세요. 그래서 2의 n-1제곱으로 묶으면 여긴 2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1이야. 따라서 2의 n-1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1반항 2의 n-1 자, n에다가 1 집어넣어 봅시다. n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2의 0제곱은 1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첫 항에서부터 일반항이 2의 n-1제곱인 등비수열을 이루게 된다. 246페이지 완성하세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등비수열 AN의 일반항 AN은 2의 2n 플러스 1제곱이었을 때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지금 AN이 2의 2n 플러스 1이야. 첫 항은 누구예요? 2의 세제곱. 예인아, 공비는? 그렇죠. 그러면 S10 공비 마이너스 1분의 A의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끝. 보통 여기 답 보시면요. 계산까지 하지 않습니다. 4, 20제곱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냅둬. 냅둬. 자, 괄호 2번 합시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2는 2분의 1이고 A6가 32분의 1이래. A2가 AR이죠. A6는 AR의 5제곱이죠. 그럼 선생님이 이거 연립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변변 나누라고 그랬죠. 위에서 아래 거 나누니까 아래 4제곱. 얘 나누기 얘는
16분의 1. 공비는 뿔마 2분의 1인데 공비가 양수인 그래서 2분의 1이 되죠. 그럼 첫 항은 1이 되겠죠? 5항까지 합 S5를 구하래요. 1 공비 첫 항에 1 공비 항의 개수. 이거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2에 1 2의 5제곱분의 1이고요. 좀 더 정리하려면 2 2의 4제곱분의 1. 좀 더 정리하려면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31까지. 보세요. 확인 체크 문제. 이게 어디서 나 몰라보겠어, 너 글씨를. 이거 네가 식을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아,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 1 또는 3 나왔어. 얘는 어디 있어? 푼 거. 그래서 부등식 풀어서 얘네 두 개가 다 될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얘 부등호, 그치? 부등식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를 골라야지. 73번만 푸세요. 73번만. 573번만 푸세요. 합시다. 26번.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1.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인 등비수열의 15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자, 요것도 또 보자. 잘 봐봐. 지금 뭐야? 1항에서부터 5항까지가 1이고 1항에서부터 10항까지가 3이래.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부분합이 보여. 안 보이니? 5항까지, 10항까지, 15항까지. 그래서 부분합이 보여. 자, 우리가 만약에 A1, A2, A3, A4, 5, 6, 7, 8, 9까지를 이렇게 3개씩 잘라서 잠깐만 보자. 얘는 A, AR, AR 제곱, AR 세제곱, AR 4제곱, AR 5제곱 이런 식이 되거든. A로 묶으니까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 뭐야? 얘네 셋의 합을 구할 거라고. 얘네 셋의 합을 구할 거라고. 얘네 셋의 합은 AR의 세제곱으로 묶여서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 보여요. 얘네 셋의 합은 AR의 6제곱으로 묶어서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 돼요. 등비 수열을 이렇게 3개씩 잘라서 보니까 그 각각의 합이 무엇으로 보이니? R세제곱을 곱한 게 보이죠. R세제곱을 곱한 게 보여요. 그죠? 됐어? 등비수열의 부분합들은 등비수열이야.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뭔지 보자.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의 합이 1이래. 여기가 1이래. 6항에서부터 10항까지 합이 얼마야, 예인아? 오, 안 속았네. 3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2네요. 문제에서 10항까지가 3이랬으니까 6항부터 10항은 2가 되죠. 11항에서부터 15항까지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어. 그치? 얼마? 여기는 4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A1부터 A15까지 합은 얼마? 7이 그래서 정답이야. 이거 원래는 연립해서 풀라고 낸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27번 문제 봅시다. 등비수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뭐가 보여?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게 보여요.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n번째 항까지 합이 1.999를 넘어가는 순간은 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1.999를 넘어가는. 됐죠? 합시다. 분등식 풀어야 되겠죠? Sn 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에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얘가 1.999보다 커지는 n을 구하래.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위아래 2 곱하는 거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1.999 넘어와서 빼고 0.001 2분의 1에 n-1 혹시 로그 좋니? 안 좋네? 그냥 볼게. 그러면 얘는 1000분의 1 2의 10제곱이 1024지 그치? 2의 9제곱은 512분의 1 512분의 1이 커? 얘가 커? 512분의 1이 더 커? 그럼 2의 10제곱분의 1보단 얘가 큰 거지 됐지? n은 얼마? 11 문제 풀어. 아래쪽에 두 개 다 푸세요. 어느 나라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려고 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800만 톤이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600만 톤일 때 2023년에 탄소 배출량은 2017년에 탄소 배출량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대. 보자. 2017년에는 탄소 배출량이 A였다고 치자. 그럼 18년이 됐어. 얼마가 돼? 일정한 비율로 뭐 한대? 줄이려고 한대잖아. 줄이는 거잖아. 감소하는 거잖아. A의 1 마이너스 뭐 100분의 A 이런 식이 되겠죠. 줄어들었으니까. 비율로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9년이 되면요. A의 1 마이너스 100분의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17년부터 19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800만 톤이래. 얘가 800만 톤이래. 톤? 에이, 800만이라고만 쓰자. 다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20년 A의 1-100분의 A의 세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일정한 비율로 매년 줄어든 거니까. 그죠? 20년, 21년, 22년, 3년치. 이때가 600만 톤이래요. 됐죠? 23년의 탄소 배출량은 어떻게 되겠니? 하자. 합 A에 요거 그냥 R이라고 합시다. 1 플러스 R 제곱이죠. 이게 800만이에요. 얘네들은요. AR 세제곱에 1 플러스 R 제곱이죠. 600만이에요. 변변 나눕시다. 얘를 얘로 나누면 R 세제곱. 얘를 얘로 나누면 8분의 6. 이렇게 되죠. 됐죠? 그래, 예인이가 고개 끄덕였으니까 그럼 예인아
2023년도에는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계산돼? 그렇지요. 6제곱이죠. 그럼 내가 이거 R이라고 하자고 아까 저기서 그랬죠? 그러니까 A, R의 6제곱이에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7년도에 몇 배냐? 그럼 17년도로 얘를 나눠야 되지. 그래서 R의 6제곱이죠. R의 6제곱은 4분의 3의 제곱이겠네요. 그래서 16분의 9배가 되겠습니다. 29. 수열 ANN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SN이 저랬을 때 A1 플러스 A4의 값을 구하래요. AN 찾는 거죠? AN 찾아봅시다. 자, 괄호 1번이에요. S1은 4의 제곱 16-2여서 14예요. 얘는 무조건 A1이 될 거예요. N이 1일 때죠. 두 번째, N이 2 이상일 때에는 AN은 SN-SN-1이니까 SN 4의 N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구나. 빼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의 N제곱으로 묶어서 4 마이너스 1이 돼서 3 곱하기 4의 N제곱이고요. 1 집어넣으니까 12가 나와요. 그쵸? 사탕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A4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A4는 4의 4제곱, 2의 8제곱, 256 곱하기 3. 뭐 이렇게 값이 커? 256 곱하기 3이 될 거고 3, 6, 3, 18, 1, 5, 3, 15, 768 거기다가 A1 14를 더해야 되겠죠? 782가 되겠네요. 가로 2번 SN이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래. 자, 해보자. 첫 번째 N이 1이었을 때 S1은 5 마이너스 1이니까 4예요. 얘가 A1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N이 2 이상일 때에는 AN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고 5의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어서 5의 N-1로 묶으면은 5-1이 돼서 4 곱하기 5의 N-1이 될 거고. 누구 집어넣으면 뭐야? 100이니? 누구 집어넣으면 돼요? N은 3. 즉 A3는 100. 아, 이거 원리학계 설명하기 오래 걸리는데. 네 핸드폰 왜? 빨리 가서 꺼. 앞에 보세요. 원리학계 설명합니다. 잘 들어. 지금부터. 이게 교과 과정상 빠졌습니다. 9, 즉 개정 전 교육 과정에 포함되던 내용이야. 개정 전에. 요 바로 전도 아니고 그 전에 있던 내용이야. 근데 이 원리학계가 빠졌는데 사는 데는 중요합니다. 니네들이 살아가는 데는 중요해. 자, 뭐 이건 낭설인 거, 이건 유언비어인 것 같은데 뭐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랬나? 아인슈타인이 사람이 발견한 최고 중에서 최대 몇 개 중에서 하나가 복리법이라는 건데 뭐 그렇대.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은 돈 없던 사람인데 내가
아인슈타인 맨 처음에 돈이 없었죠. 그래서 이혼할 때 이혼했잖아. 아인슈타인. 이혼했어요. 바람기가 엄청 세가지고. 아인슈타인 되게 바람둥이였던 거 모르지? 엄청난 바람둥이였어. 심지어 재혼한 여자가 누군지 알아? 사촌인가 그럴 거야. 되게 다촌이랑 결혼했어. 어. 근데 바람을 피면서도 아직 이혼 안 했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뭐 여러 이론들을 계속 발표를 했는데 그 와이프가 수학자야. 그 와이프가 수학자인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수학적 증명들을 이 와이프가 해주고 막 그랬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 아인슈타인이 왜 해주고 있지? 갔던 거 마저 얘기해줄게.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이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났는데 이 사람이 제출한 그런 물리학 이론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인슈타인 그 전기를 많이 봐봐. 인터넷 유튜브에 봐도 있어요. 보진 않겠지 니네들이. 근데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이 이론을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칭송을 했던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좀 떴어. 빵 떴는데 그 이후에 냈던 이론들이 계속 빵빵 터졌던 거야. 그러면서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막 이런 것들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 이론들이 실제적으로는 너희들 그때 당시에는 너희들 전기와 전자의 차이는 아니? 잘 모르지. 아니야 됐어. 그냥 아무튼 양자역학이 나오는 토대가 됐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부정했어. 뭐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내가 설명하자면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막 해야 돼서 됐고요. 실제로 특수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이론들이 그때 당시에는 너희들과 밀접한 연관들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과 밀접한 연관이 없었어. 그래서 체감상 와닿는 그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야. 이 사람의 이론이. 근데 모든 과학자들이 나중에 다 칭송하니까 대단한가 보다 하고 막 대통령도 막 가서 악수하고 막 사인 받고 막 이러던 것도 대단한가 보다 막 이러고 막 그랬던 거야. 어느 사람이 이게 아인슈타인. 힌트. 아 좋다. 이게 힌트인데? 어? 이게 옷으로 옷이야 이게? 독일 맞아요 독일.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독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뇌피셜이야.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에 그 새끼한테서 피해서 저기로 간 거잖아, 미국. 그래서 망명 신청해서 망명을 간 거. 망명해서 가서 거기서 대통령한테 편지 썼는데 그게 뭐야? 그래서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잖아. 아인슈타인 때문에. E는 MC 스퀘어 때문에. 어? 맨해튼 뭐? 아, 폭탄. 근데 이 정도는 조금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맨해튼 프로젝트, 그래. 이 과학적 이론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편지를 써서, 근데 그거를 쟤 누구야? 나치 쟤네들이 이 이론을 이용해서 폭탄을 제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거야. 근데 걔네들은 이거 말고도 또 뭐 다른 거 또 개발하고 있었어. 근데 그쪽에 좀 치중하고 있었다. 그게 뭐였더라? 이름 까먹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편지를 써서 대통령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그 대통령한테 편지 쓴 거야. 나치 얘네들이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 위험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경고를 했어. 근데 그랬더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먼저 해버린 거야, 미국이. 근데 그거를 했던 사람이 오펜하이머고. 왜냐면 아인슈타인은 출신이 어디야? 독일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시킨 거야. 왜? 혹시 모르잖아. 아닌 건 알지만, 망명해 가서 이건 알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오펜하이머한테 했다고 해. 근데 그것뿐더러 아인슈타인은 핵무기 개발을 반대했었대. 맨 처음에. 그 그래? 근데 월급에서 나오는 E는 MC 스퀘어가 이게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야. 이 공식이. 에너지는 몰라? 매스 질량. 매스 수학 말고 매스 질량. C가 이게 뭐지? 상수인데 무슨 상수였더라? 빛의 속도 상수인가? 맞니? 어? 빛의 속도 그거였던 것 같아. 제곱. 그것만큼 에너지가 나온대. 그런 이론이래. 이 얘기 왜 했냐? 아무튼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혼을 했던 거야. 근데 위자료를 줄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니 뭐가 가진 게 있어야지 줄 거 아니야. 아니 이혼을 안 해준다고 그랬어. 와이프가 그리고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했었어. 자식 중에 한 명이 또 문제가 있었을 건 아마 나 기억이 잘 안 난다. 본 와이프가 원래 둘이었던 걸로 난 알아. 둘인 걸로 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나 옛날에. 그래서 이혼을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혼을 해달라고 빈 거야. 대신 내가 노벨상을 타면 그 상금을 너에게 줄게. 라고 서약을 하고 이혼을 받아내서 이혼을 한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노벨상을 타고선 그 상금을 실제로 지켜서 와이프한테 줬대. 근데 몇 명이라더라? 아인슈타인이 그 사촌이랑 결혼을 했잖아. 그리고 나선도 그 사촌의 딸이랑도 바람피고 사촌도 유부녀였던 거야. 그러니까 유부녀.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에서는 우리나라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야? 미친 새끼지. 그냥 개새끼지 그냥. 심지어 이렇게 했는데 조카지. 응, 조카랑도 바람나고. 근데 그건 확실하진 않대. 근데 조카가 하여튼간에 그 편지 내용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들이 있대. 뭐 아인슈타인이 자기를 엄청 어쩌고 저쩌고 했다느니 저쩌고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 그 되게 많이 있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편지에 보면 아인슈타인의 편지들이 되게 많이 그게 있었대. 그 또 대박 난 사람. 아인슈타인이 일본도 갔었어. 일본에 갔는데 그 얘기 알아? 아, 알았어. 수업하지 왜 이런 얘기 나냐? 이런 거? 아인슈타인이 일본을 갔었는데 웨이터한테 줄 팁이 없던 거야. 그래서 팁을 안 주고 자기가 사인을 하고 무슨 글을 한 줄 써서 줬어. 쪽지에다가. 근데 그걸 그 사람이 갖고 있었어. 그 이후 조카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그게 몇 억? 그래서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아니 인터넷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나오는 복리법이라는 거 이제 배울 거예요. 단리법과 복리법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다가 말이 샌 거야. 자, 우리가 지금부터 들어야 될 내용 뭐냐면 원리합계라고 해요. 원리합계, 원리합계야. 국외음하냐, 두음법칙이냐, 아무튼 그거. 그 원리합계예요. 원리합계가 뭐냐면 원금, 리자.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자, 그 중에서 단리법은 너네들이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자가 쌓이는 방식이야. 자, 예를 들어서 월 이율 R이라고 쳐보자. 자, 원금이 A1이었다라고 칩시다. 월 이율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죠? 그래서 R 퍼센테이지였다라고 치자. 요거 계산하는 건 되게 복잡하게 하는 거 있거든요. 납입이 언제냐,
월초냐, 뭐 불입금이 언제냐, 얼마냐, 되게 복잡한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배우고 넘어갈게요. 자, 만약에 1월에 내가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아, 이거 월자야? 아, 모르는 애들도 있어서. 있어, 진짜야. 모르는 애들 있다, 이거. 알고 있었어? 무슨 월자야? 늦었는데? 그럼 예인아, 그럼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슴이라고 읽을 것 같았어. 슴인가? 아, 지인이 웃었어. 지인아, 너가 다시 얘기해봐. 내가 너무 승자같이 쓰긴 했어. 웃고 있는 사람. 주아야, 너 알아? 야, 씨. 세김장. 한자 좀 했던 사람이 있나? 예람아, 알 것 같아. 맞춰봐. 노아. 어? 오, 역시 노아. 역시. 초당 순두부. 역시 초당 옥수수. 합이에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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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니네들 이름 그냥 이렇게 짓는 게 낫겠다. 인, 지인, 예인 이렇게 짓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사람인으로 그냥 사람이다. 어? 자, 수업하자. 나 한자 20점이었다고 학교 다닐 때. 아는 거 몇 개 그냥 아는 것만 그냥 아는 척 해본 거야. 자, 1월에 내가 통장을 만들었어. 월 초에 만들었어. 1월 1일 날 이제 돈 좀 모아 봐야지 이제. 술 좀 그만 먹고 이제 술은 안 먹지 니네들은. 군것질 좀 그만하고 이제 돈 좀 모아봐야지 해서 A1을 불입했다. 불입. 납입했다. 돈을 넣었다. 이런 뜻이야. 불입금 A1이라고 해요. 이자는 언제 쌓일 것 같아, 니네들? 1년 말에? 실제로는 4분기로 나눠져서, 자, 이거 실제하고는 달라요. 실제는요,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은 있지? 1년이 12개월이잖아. 이걸 4등분으로 나누면 3개월씩이잖아. 3개월마다 줘요,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3개월마다 줘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씨, 야, 100만 원을 넣었어. 이자가 만약에 4%가 나온대. 그럼 몇만 원이야? 4만 원? 이게 왜 오래 걸려? 4만 원이잖아. 그치? 큰일 났네. 4만 원이야. 3개월마다 만 원씩 줘요. 한 방에 4만 원 안 줘요. 실제는 그래요. 근데 그거 상관하지 마. 우린 그게 아니라 월이율이라고 그랬어. 그 연이율이야, 이건. 연이율. 연 4%인 거야. 이거 월이율이야. 월이율 R%라고 쳐보자. 그러면 매월 이자가 쌓여. 그래서 2월 1일이 될 때 이자가 들어와. 그러면은 A에다가 이자가 얼마나 들어와? A 곱하기 이율 100분의 4, 100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죠? 그래서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이 되는 거야. 자, 3월이 됐다. 그럼 이자가 어떻게 들어가? 그렇지. 원래 있던 이 금액에다가 A에 100분의 R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2개. A에 100분의 R이 들어오는 거죠. 2개. 4월이 되면 여기가 3이 되겠죠. 5월이 되면 여기가 4가 되겠죠. 무슨 구조야? 어? 무슨 구조야? 등차 수열이잖아. 이게 등차 수열이야. 이해가요?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의 구조를 갖게 돼요. 자, 근데 너네들 적금과 예금의 차이는 아니?
들어오는 바치 그래. 예금은 뭐야? 아, 미안. 내가 다시 얘기할게. 정기 예금은 뭐야? 예금은 돈을 예치시켜 놓다의 예야. 뭐냐면은 돈을 예치시켜 놓다. 돈을 넣어두는 거야. 그러니까 목돈이 생기면 한 방에 넣어놓고 안 건드리는 거야. 자율형 예금인 거야. 니네들이 하는 건. 자율형은 넣고 뺏고가 자유스러운 예금 통장 있지? 그 이율이 겁나 낮아. 왜?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얘네들 이자를 왜 줘? 그래서 이율이 되게 낮아요. 근데 그냥 예금 통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네가 돈을 넣고 만기될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 게 이게 예금 통장이야. 그럼 적금 통장은 뭐냐면 적자가 쌓을 적자거든.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 얘들아. 적금은 뭐냐면 적이 쌓일 적자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돈이 쌓이는 거야. 그럼 적금 통장과 예금 통장의 차이점이 뭐냐? 적금 통장은 다달이 돈 넣는 거야. 그게 적금 통장이야. 정기는 뭐야? 정해진 기간 동안. 그게 정기야. 알겠지? 그래서 정기예금은 뭐야? 정해진 기간 동안 예금, 돈을 예치시켜 놓는다는 뜻이고. 정기적금은 정기적으로 돈을 넣는다 이게 아니라 정기적금은 돈을 넣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쌓는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차이점 알겠니?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자율형 예금 통장 그거 말고 그냥 은행 가면 그냥 만들어주는 그거 말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지금 뭐야? 예금 통장 그리고 이자가 쌓이는 법이 단리법이라고 해요. 이건 단리법이야. 자, 그러면 먼저 이건 단리법이었고 이제 복리법을 보여줄게요. 복리법. 여기서 복자가 무슨 복자면 중복되다 할 때 그 복자야. 중복되는 거야. 무엇이 중복되나 잘 봐봐. 첫 달에 넣은 돈이 똑같이 A1이야. 자, 지금은 둘 다 예금이에요. 둘 다 예금이야. 근데 이자 쌓이는 방식이 다른 거야. 얘는 단리법이야. 그럼 복리법은 뭐냐? 자, 두 번째 달 이자가 들어옵니다. A에 100분의 R이 이자로 들어왔어. 이게 이자야. 이게 이자야. 원금과 이자, 원리 합계. A로 묶어보자, 얘는. A로 묶어서 1 플러스 100분의 R이 됐어. 자, 근데 잘 봐봐. 3월 달부터가 달라져. 3월 달에 들어오는 금액은 뭐냐면은 얘는 리셋해. 자, 얘는 계속 네가 넣은 원금은 A1이야라는 걸 기억하고 이자만 넣어주고 있었거든. 근데 얘는 리셋되는 거야. 리셋돼서 이게 원금이라고 취급하는 거야. 얘가 원금이야. 그럼 얘에 대한 R%를 이자로 다시 주는 거야. 얘가 원금이야. 그리고 얘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야. 얘에 1 플러스 100분의 R 곱하기 100분의 R이 돈으로 도는 거야. 이게 이자인 거지. 이게 이자인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인수로 묶어보니까 A에 1 플러스 100분의 R 1 플러스 100분의 R 됐니? 그래서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이 되는 거야. 다시 4월 달이 됐다. 4월 달이 되면 얘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3 곱하기 100분의 AR이지. 얘는 단위법은 4월에. 복리법에 따르면은 너 이해 안 가는구나. 4월 달에는 뭐가 되겠니?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세제곱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단리법은 등차 수열을 따라가고요. 복리법은 등비 수열을 따라가요. 그럼 너네들 생각을 해봐. 단리법이 이자가 더 많이 쌓이니 복리법이 이자가 더 많이 쌓이니? 당연히 복리법이야. 왜? 얘는 중복해서 이자가 쌓이는 거야. 이자가 이자를 낳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실제적으로는요. 처음에는 차이가 미비합니다. 근데 나중 되면은 차이가 엄청 심해지게 돼. 이자 쌓이는 대상이 달라지니까 계속. 얘는 리셋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은행을 가면 거기 써져 있어. 왜 현수? 니네들 은행 가봤니?
맨날 편의점만 가지 은행은 안 가지. 은행 가면은 그 은행 창구 직원 뒤에 보면 여기에 막 플랜카드 같은 거 막 붙여져 있어. 막 상품, 막 은행 무슨 상품 막 이런 거. 뭐 ERP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써져 있어. 거기 보면은 통장을 개설하는 거 무슨 청년 자립형 통장 막 이런 적금 막 이런 거 적금 상품들 막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월이 뭐 연이율 몇 퍼센트 막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 4%면 겁나 높은 거야. 참고로 4%는 겁나 높아. 내가 청년 때는 4.5%막 이런 상품들이 있었거든, 옛날에. 근데 요즘에 4%만 해도 난리나. 은행 줄 서 있어. 심지어 일본은 0%입니다. 0%야, 걔네들은. 걔네들은 개념이 우리랑 달라.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내가 네 돈을 안전하게 맡아주는 거야. 이 느낌이다. 우리나라는 은행에다 맡기면 우리가 빌려주는 느낌이지. 달라. 은행은 이걸 가지고 대출 업무를 본단 말이야. 회사에다 돈을 빌려주고 개인 집들이 뭐야?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 살 때 대출 받잖아. 그런 돈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따른 이자를 받아서 지들이 조금 남겨 먹고 좀 이자를 붙여서 예금한, 적금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은행은 원래 목적이 그거야. 근데 거기 플랜카드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들어야 되는 내용이야, 얘들아. 단립법이냐 복리법이냐 이렇게 이자가 쌓이는 방식이 거기 분명히 써 있어요. 그 플랜카드에. 안 쓰지 않아. 무조건 써. 그럼 쓸 때 단립법은 봤듯이 등차수를 따라가니까 이자가 쌓이는 게 적단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은 4% 이상짜리들이 나와요. 요즘에도. 근데 얘는 4% 이상짜리가 안 나와. 거기에 서약서에 보면 네가 통장 만들 때 적금 통장을 적금 통장, 예금 통장. 지금 예금이야 다. 오케이? 예금 통장을 만들 때 거기에 써져 있어. 네가 해약 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아. 하지만 이율이 뭐 4%였잖아. 원래는 내가 계약할 때. 근데 뭐 중도 해지 시 이율이 1%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뚝 떨어져서 나와. 그래서 적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예금이나 적금 이런 통장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그거 해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해지 않고 최대한. 근데 그러다가 뭐 솔직히 막 가족이 막 아프거나 막 또는 네가 뭔 사고 쳤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그럼 그런 거 해지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런 느낌인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야. 이율이 누가 더 좋아? 실제적으로는 얘가 더 좋아. 4% 이러니까. 근데 얘는 막 3점 몇 프로 이것밖에 안 돼. 심지어 니네들 그거 아니? 요 이자 쌓이잖아. 이자 코딱지만큼 쌓이는데 그것도 나라에서 세금 떼간다. 이것도 세금 떼가 나라에서. 다 떼가. 니네들은 세금에 대한 아깝다라는 개념을 안 갖잖아. 없잖아. 니네들이 세금을 내는 개념이 없잖아. 다 부모님께서 내주고 계시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세금 꽤나 내요. 꽤 많이 내. 난 가진 게 없어서 좀 덜 내는 편이긴 한데.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네가 돈을 갑자기 돈이 생겼어. 막 1,000만 원이 생겼어. 별로 난 아직 돈 쓸 데가 없는데 하면은 잠깐만 통장에다 넣어 놓을 거면 단립법으로 만들어진 통장에다 넣으면 돼요. 왜? 얘는 이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얘가 이율이 높으니까 얘가 훨씬 좋아. 또 졸리구나, 효진아. 돈 얘기할 때는 애들 보통 눈이 초롱초롱해지는데? 복리법은요, 네가 장기간 예치시켜 놓을 때 돈을 그때 쓰면 돼요. 자, 이제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보자. 자, 단립법은 보통 문제도 별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거야. 단립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복리법이 중요해. 자, 그럼 복리법으로 우리가 이거는 예금이었습니다. 예금이 되니까 다달이 네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들이 다 무엇을 이루었어? 등비 수여를 이루었죠. 그런데 적금이면 어떻게 되나 보자. 적금은 네가 다달이 돈을 넣거든. A1을 넣었어. 네가 적금 통장 만들 때 거기다가 네가
계약할 때 거기다 써. 월 납입금, 월 불입금, 뭐 100만 원 정, 뭐 300만 원 정. 이런 식으로 써. 그럼 그렇게 돈을 넣는단 말이야. A1을 넣어. 자, 그럼 2월 달이 됐어. 어떤 개념이냐면 적금은 다달이 예금 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느낌이야. 그러면 얘가 이자가 쌓이겠죠.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이 될 거야. 근데 2월 달에 적금이야. 적금이니까 2월 달에 돈이 또 들어가. 2월 1일 날 네 통장에서 자동 이체될 거란 말이야. 얼마가? A1이 자동 이체돼. 그래서 2월 1일에 네 통장에 찍힌 금액은 이 금액이 되는 거야. 3월이 됐습니다. 3월이 되면은 얘도 그러니까 각각 이자가 쌓여 나가는 거야. 얘가 이자가 쌓여. 그래서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이 돼요. 왜? 복리법이니까. 얘도 이자가 쌓여요.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이 돼요. 근데 내가 3월 달에도 돈을 넣겠지. 이해가 갔냐? 이렇게 돈을 넣었는데 N month later. 자, N개월 후야. 그러면 N개월 후면은 몇 월이 돼요? N 플러스 1월이에요. 알겠지? N개월 후잖아. 야, 1월에서 한 달 후면 2월이잖아. 2개월 후면 3월이잖아. N개월 후면 N 플러스 1개월, N 플러스 1월이잖아. 그치? 생각해. 얘는 얼마가 되니?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에 N제곱이 돼요. N개월 후야.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에 N-1이 돼요. 얘는요. 이자가 쌓여서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에 N-2가 돼요. 자, 어떻게 될까? 이때 A1을 넣겠지.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잘 봐. 그럼 내가 N 플러스 1월 말이야. N 플러스 1월 말에 찾는 금액은 얼마야? 이자는 언제 쌓이냐면 월말이 되면 이자가 쌓인다는 개념이야. 야, 1월 1일에 통장 만들고 1월 31일 날 통장을 해지하면 그때 이자가 쌓이는 느낌이야. 알겠니? 그럼 각각의 이자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제곱,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내가 n 플러스 1월 초에 통장을 해지했어. 계약을 해지했어. 그럼 이 돈이 내가 지금 찾는 돈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돼. 그럼 싹 다 더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거기 책 봐봐. 이것에 대한 설명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보고 이해 가겠니? 251페이지. 박스 보이시죠? 단리로 예금할 경우, 복리로 예금할 경우 나와 있죠? 됐죠? 원리할게. 자, 해보자. 그래서 봐. n개월 후 초가 되면 n개월 후 초가 되면 n 플러스 1월이 되잖아.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니? 그러면 내가 이때 뭐야? A1을 넣겠니 안 넣겠니? 넣지 않겠죠. 돈 넣고 돈 챙기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전달에 넣었던 A1이 이자가 쌓였을 거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총합은 어떻게 됩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다음 공비의
상황의 개수 몇 개? n개 마이너스 1. 이게 내가 적금 통장 n개월 후에 돈을 찾는 거예요. 1월, 1월 말, 2월, 2월 말, 3월, 땡땡땡땡. n 플러스 1월 초일 거 아니야? 뭔 생각하니? 자, 원략계는 과제로 내지 않겠습니다. 연습 문제 펴보세요. 스텝 1, 스텝 2. 601번 제외하세요. 601번 제외하세요. 601번 제외하고 과제 해오면 됩니다. 됐지? 앞에 봐.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설명해 줄게. 지금부터 우리가 나가는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에요. 분필 어디 갔지? 아이고. 그래서 시그마 용법이라는 걸 배울 거야. 시그마 용법이라는 걸 배울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기호는 시그마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 기호가 그리스자인가? 거기 나와 있네. 그리스자 맞죠? 자, 그리스자에서의 S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스자에서 S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S라는 의미를 갖는데 S는 뭐냐면 sum, S-U-M, sum이야. 얘는 그 합의 의미인 S를 갖고 오는 거야. 그냥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합이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시그마라고 읽으셔도 돼요. 자, N은 1부터 10까지 A, N. 자, 얘 뜻을 한번 보자. 얘는 뭐냐면 여기 밑에 기호는 n이 아니어도 됩니다. 보통은 k를 많이 갖다 쓰고요. i를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m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n에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으면서 sum, 더해 이런 뜻이에요. 기호를 보고 그 함축적인 의미를 니네들이 해석해야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 n에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으면서 더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n이 어디나 보니까 여기에 n이 있네. 그래서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10과 똑같아요. 됐지? 얘가 누구야? 바로 S10이야. 자, 앞에 보라고. 자, 그러면 SN을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요, 우리가 알잖아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까지 합이야. 얘는 시그마. 그런데 여기에다가 n을 쓰면은 여기 n까지니까 여기다가 n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잘 봐. 여기가 10이니까 10항까지 합이니까 여기다 10이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시그마의 윗끝이라고도 부르긴 한데 여기 윗끝에다가 무엇을 써줘야 돼? 마지막 항 넘버를 써줘야 되는 거야. 항상 시그마 윗끝에다가는 마지막 항 넘버를 써줘야 돼. 그럼 여기다 n은 1부터라고 쓰면은 기호가 충돌되거든. 보통은 k를 많이 갖다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k는 뭐냐면은 집어넣어야 되는 자리. 나는 지금 뭘 할 거야? A1부터 A1, A2, A3, A4 어디다가 k를 집어넣어야 돼? A, K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얘가 SN과 똑같은 뜻이야. 근데 새로운 기호로 표현을 한 거야. 얘가 바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까지의 총합과 같습니다. 됐죠? 이게 시그마 기호에 대한 뜻이에요.
하고 똑같이 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40까지 총합을 쓰고 싶어. 되니? 그럼 생각을 해. 얘는 2 곱하기 1이야. 여기 잘 봐봐. 얘는 2 곱하기 2야.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 얘는 2 곱하기 3이야. 얘는 2 곱하기 20이야. 얘 항총 몇 개야? 20개.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하는 건 이렇게 쓰는 거야. 항의 개수가 몇 개? 20개. 그럼 여기다 20을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M 써도 되고 K 써도 되고 I 써도 되고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보통은 K를 많이 갖다 씁니다. K에다가 1부터 20까지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서 sum 더하면 되는 거야. 어디가 K가 되어야 돼?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20. 됐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2K라고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자, 뜻풀이 해보자. K에다가 1부터 20까지 집어넣으면서 전부 다 sum, 더해 라는 뜻이야. K에다가 1 넣어. 2 더하기 2 넣어. 2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됐지? 얘를 하나의 식으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다시 얘를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자, 시그마로 표현하자. 예인아, 여기 위에다 뭐 써야 돼? 그렇지. 20개니까. 20개니까 20 쓰는 거야. 자, K는 1부터. 자, 여기 들어가야 되는 식은 뭐가 들어가면 되니? 그렇지. 3의 K제곱. 너희들이 이제는 눈치를 챈 거야. 뭐냐면 어디? 숫자가 변하는 자리에다가 K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시그마 표현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 이거 더할 줄 알잖아요. 이것도 더할 줄 알잖아요. 왜 굳이 시그마란 이런 걸 왜 배워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자, 다시 얘기해 줄게. 시그마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배운 거 안에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밖에 합을 못해. 그치?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만 더하기밖에 못하는데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제 이것에 대한 계산법들을 배울 거거든. 이것에 대한 계산법들을 배울 거야. 그럼 시그마 계산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등차 등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수열들도 시그마로 바꿀 수만 있으면 다 합이 계산 가능하다는 얘기야. 즉 응용력을 길러주는 거야.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등차 등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열들도 너희들이 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시그마가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발전되면 적분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 공식들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물리 자 시그마 용법, 시그마 성질 앞에 보세요. 책 볼 필요 없다.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K에 관한 식이 들어가야 돼요. K 문자로 이루어진 식들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자, 그러면 얘는 뭘까 한번 보도록 하자. 어떻게 되니? K에다가 1 넣으세요. 2 넣으세요. 3 넣으세요. 그렇게 n까지 넣으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소괄호들이 다 풀리고 A끼리 묶어줘서 A1, A2, A3 공식 증명들 꼭 잘 들어. A, n까지의 합이고요. 더하기 B1, B2,
B3, Bn까지의 총합인데 우리는 얘를 시그마를 가지고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A1부터 AN까지의 총합 여기 있죠? 뭐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하고 같습니다. 더하기.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BK하고 같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시그마 뒤쪽에 있는 각 항은 똑같은 시그마로 두 개로 찢어줄 수 있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백이었다? 그럼 어디가 백인지 잘 봐. 여기가 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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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야. 그러면 A끼리 묶으면 이렇게 되고 B끼리는 마이너스로 묶일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야. 오케이? 결국엔 똑같죠? 뭐예요? 두 개 찢어주면서 가운데로 기호가 오면 되는 거야. 똑같은 시그마로 찢어주면서 갈라주면 되는 거야. 되니? 계속 봐. 공식 증명이야. 공식 증명 나 한 번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CK를 보자. CAN을 보자. CAK. 나열해보자. CA1, CA2, CA3, CAN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면서 더한 거야. 얘네들이 전부 다 C로 묶입니다. 그래서 A1, A2, AN까지의 총합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소가로를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라고 갖다 써줄 수 있죠. 결국 이런 거야. 실수배는 시그마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실수배는 시그마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가로 3, 세 번째 공식. 잘 봐. 세 번째 공식이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에 C가 있었다라고 치자. C. 지금 시그마 변수가 누구예요? 시그마 변수가 누구야? 주아야. 뭔 말 뜻인지 모르겠지. 시그마의 영향을 받는 문자가 누구야? 시그마의 영향권에 있는 문자가 누구냐고. 너 대답해봐, 지인이. 어? 시그마 변수가 누구야? K가 문자 K가 변수야. 변하는 숫자, 변수. K에다가 1 넣고 N부터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땡땡땡땡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시그마 변수는 K예요. 여기서 시그마 변수는 K예요.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땡땡땡 N까지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을 곳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C가 나와. 2 넣었어. C야. 왜? 아니 0K 플러스 C가 있는 거라니까? 0K. 그 5K 아니야? 0K. 그럼 1 넣어도 C, 2 넣어도 C, 3 넣어도 C. 계속 뭐가 나와? C야. 시리아가 아니고. 그러면 C가 총 몇 개? N개. 그래서 N, C가 돼. 결론. 시그마 뒤쪽에 여기에는 원래는 식이 들어갑니다. AK라고 하는 일반 항이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AK가 사실은 뭐냐면요. 여기 잘 봐. 야, 얘 2, 4, 6, 8, 땡땡땡, 40. 여기 이거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 뭐야? 2N이지. 그러면 2K가 들어가. 여기 보세요. 얘 첫 항 3입니다. 공비가 3이에요. 그러면 일반 항은 어떻게 돼요? 첫 항 곱하기 공비의 R-1제곱. 3의 R제곱이죠. 알겠니? N-1이지 왜 R-1이니? 3의 N제곱이죠. 이게 AN이야. 그럼 AK는 누구야? 3의 K제곱이겠지. AN이 3의 N제곱이면 AK는 3의 K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K 자리에 그래서 3의 K제곱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해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를 해보자. 얘는 뭐야? 1, 2, 3. 얘인 마지막 뭐야? N. 근데 우리는 1부터 N까지의 총합을 알아요. 1부터 N까지의 총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에요. 항의 개수 N개. 첫 항과 마지막 항의 합 N 플러스 1. 등차수의 합공식 쓴 거야. 됐니? 그럼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는 얼마? 그럼 이거 나열할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0까지? 아니, 외운 대로 해. 이제 외우는 거야. 2분의 지금 N자리 N 플러스 1. 그치? N자리 10, 11. 그래서 55가 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계산할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계산해보자. 앞에 봐. 방금 썼던 용법을 잘 봐. 실수배가 있으면 그 실수는 시그마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얘는 누구랑 똑같아?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의 K하고 똑같아. 2 곱하기 시그마 2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계산이 되는 거야. 누굴 더한 거야 지금? 2부터 40까지 싹 다 더한 거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먹을 거다라는 얘기야.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젠 너희들은 뭘 다 계산할 수 있어? 시그마 뒤쪽에 1차 식이 들어가 있으면 너희들은 이제 다 계산이 가능한 거야. 앞에 보자. 1부터 20까지인데 더 뒤에 또 얘기해 줄게. 시그마. 자, 단. 방금 예인이가 얘기했듯이 여기 밑에 뭐가 들어가도 되냐면요. 0부터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A0, A1 이런 식이 돼. 그럼 뭐야? A, N까지의 총합이지. 근데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시그마 안정된 형태는 밑이 1인 거야. 위에는 마지막 항 넘버를 쓰는 게 아니야. 위에다 쓰는 건 뭐야?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가 몇 개야? N 플러스 1개야. 그래서 N 플러스 1이 들어가요. 단, 여기 뒤에다 쓸 때 여기다 뭘 쓰면은 A0부터 표현이 되겠니? 여기가 1이니까 1 넣으면 A0 돼야 돼. 그래서 K-1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K에다 1 넣어. A0. 2 넣어. A1. 3 넣어. A2. N 플러스 1을 넣어. AN. 됐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앞에 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보통은 1부터가 보통이에요. 물론 3부터 넣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4부터 넣는 것도 있고요. 보여줄 거예요, 또. 일단 지금 내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니까. 다음, 시그마의 뒤쪽에 EK,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뭐냐면 여기까지가 시그마 영향 받는 2, 4, 6, 8, 10 다 더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은 상수항으로 바깥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갖다 쓰면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야. 자, 얘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 그런데 찢을 수 있다고? 여기서. 그치? 시그마 두 개로 찢으면 되는 거지.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1과 같습니다. 이해가니? 2 곱하기 이거 계산 어떻게 해? 2분의 10, 11 N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K가 없네? 뭐 어떻게 하라고? 1 곱하기 10 CN 이렇게 나가면 돼. C가 N개 있는 거거든.
이거 나열하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0개. 그러니까 1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봐봐. 이것도 10개를 더할 수 있는 거야.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나열해보면은 1, 3, 5, 7, 9 이렇게 들어가요. 공차가 2고요. 첫 항이 1인 등차설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더했어야 되는데 좀 더 계산이 바뀌었죠. 자, 성실 이거 더 할 거 있을 텐데. 여기 봐. 시그마 K는 5에서부터 N까지의 A, K는 생각해. 얘는 뭐야? 보면 보여야 돼. A5 더하기 A6, A7, A8, 땡땡땡, AN까지의 총합이야. 그럼 지인아, 얘 항 몇 개야? 3부터 N까지 넣었잖아. N-2개겠죠? 알겠니? 얘는 원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에서 이건 뭐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얘는 함축적인 의미들을 갖는 거예요. 그 함축적인 의미를 풀어야 돼,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얘는 A1, A2, A3, 땡땡땡, AN까지의 다 합. 여기서 어떻게 하면 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A5부터. 아까 A3인 줄 알았다. A5부터니까 항 4개 빠지니까 N-4개 항이에요, 이건. 야, 어떻게 하면 얘랑 같아질까? 그렇지. 1항, 2항, 3항, 4항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1부터 4까지 AK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이해가니? 자, 근데 선생님 그냥 이대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부터 배우는 시그마의 공식들은 예를 들어서 시그마 K 2분의 N, N 플러스 1 이런 공식들을 갖다 쓰려면 시그마 밑이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의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260페이지 까지 숙제고요. 라이트센에서 과제 더 나갈 거예요. 야, 내일 니네들 선거 해 안 해? 네가 선거를 왜 해? 그치. 나 투표하지. 그럼 넌 선거는 왜 해? 라이트센 등비수열 다 나갔는데 안 해. 센에 없을걸? 그래? 원력계 빼고 다 풀어오세요. 144페이지 1074번까지요. 내일 학교 안 가잖아. 내일 해, 내일. (1074번이라고) 채점하고 가져오세요. 기본 연산이거나 조금만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건 풀어.